회사에서 임원님들, 리더분들이 먼저 코칭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인정을 받고 나면은 이름 옆에 코칭 멘토 타이틀이 붙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겼었고, 제가 23년도 10월부터 강의도 하고 진로 지도를 하게 되어서 예전 기억이 났어요. 코칭을 배우면 도움이 되겠다. 코칭을 쳤죠. 어디가 좋지? 학원을 검색해 보니까 CIT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CIT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받다가 알고 봤더니 저희 회사 임원님들이 교육받은 그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인상적인 게 없었어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목표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제가 24년도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KC 코칭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여기 있어요. 캡처해가지고 이게 베이직 과정이고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또 들어야 되겠다. CIT 정말 잘 선택했다. 코칭을 정말 잘 배웠다. 만족도로 처하면 120%. 엑셀런트. 좀 감사하죠. CIT에.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연세대학교로 파견을 왔는데 같은 동기분이 4분이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한 분이 그 다음 기수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도 KC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열정과 재밌어 하는 거 보고 그분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개인적인 성장 관점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가 스스로 좀 살펴보고 셀프 코칭? 내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관점에서도 성장이 있겠다. 그 다음에 코칭은 결과적으로 대화로서 삶을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훈련도 받고 전문성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학생들 접할 때 좀 더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려 그러면은 준비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게 컸었죠. 네. 보고 싶어요.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그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인정하자. 이제 플러스 이제 코칭에서 조금 더 심화가 돼가서 경청하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충조 평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충고, 좋은, 평가, 판단. 대화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조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일단 저한테는 되게 큰 변화였죠. 네, 되게 좋았어요. 경상도에서 생활을 해서 대학도 뭐 경상도권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요. 그런데다가 단답형으로 왜 그러냐 등등 대화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 들린 질문 하면서 무엇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대화들 컨디션이 어떠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묻고 이러한 대화들이 익숙해지니까 저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대화 깊이도 있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았어요. 네. 제가 코칭을 배우고 감사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성적으로 통할 줄 몰라도 가슴이 안 통하니까 소통이 다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훈련을 하면서 멘티분을 대하니까 훨씬 이해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듣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코칭 철학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코칭 철학 관점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좋았고 그 다음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그 부분에서 한 발자국 디디게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하면서 저도 도움이 됐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입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더 실행력이나 에너지가 높아졌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칭을 하면서 좋은 분을 많이 만났다. 그게 감사했어요. 제가 23년도 12월 달에 교육을 받고 너무 재밌고 신년에 24년도 1월 달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하게 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저를 코치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코칭할 수 있는 그 기회도 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코치 연습 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때 1000명이 조금 넘었을 당시였어요. 버디 코칭방. 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좀 늦은 시간이라도 서로 미리 약속만 돼 있으면 코칭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게 또 좋았었어요. 같이 연습하는 상대에 있으니까 서로 피드백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회사에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미자립 청소년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을 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걸 처음에 지원했는데 낙방했어요. 지원자들이 많고 전문 요건이 부족하다. 제가 졸업한 선배로서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 중에 학생을 1대1로 멘토해준 경험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KC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런 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낙방된 이유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KC 프로그램 자격인정 지원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하고 24년도에 한 분을 코칭을 했었죠. 부산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할 수 있는 그 기회 얻은 게 좋았을 거예요. 올해도 보면 또 지원을 일단 하게 될 것 같고, 초록우선이라고 자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한 분을 코칭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기대가 돼요. 회사 내에도 관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도움되긴 하지만 1대1로 더 깊이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배도 잘 관찰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 기존의 패스트 팔로우 시대에서는 선진국에서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캐치업 하느냐 방향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는 무리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새로운 길도 만들어갈 환경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코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 경청, 감정을 풍부하게 쉐어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야지 협업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저 코칭 들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야, 이거는 대학 들어가면 필수 교양 과목 중에 하나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나가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 코칭에서 이야기하는 기법과 철학 이게 잘 훈련이 돼 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 협업하거나 일할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기도 한데 요즘 국회 상황들 보면은 국회의원분들한테 무료로 코칭을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코칭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알려줘서 대화로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접하면 조금 더 성숙하고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은 또 해봤어요. CIT에서 재능 기부를 조금 하고 정규 과정으로 넣어서 양성 과정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멋있을 것 같아요. 리더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장 과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부족했고, 지금 이제 정치하신 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일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첫 코칭의 베이직 과정을 듣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플러스 과정이다. KC 인정 과정 거치면서 드디어 플러스 과정을 들었었어요. 팬인데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공감하거나 경청하는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말하는 부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팩트 위주 캐치되는 걸 가지고 이건 내하고 다른데 그럼 그 팩트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든지, 그렇게 되니까 간격이 안 좁혀지는 게 그대로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왜 그럴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상대방의 숨은 니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좀 좋아졌던 거죠. 일단은 감정 자체는 옳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화가 났으면 화난 감정 자체는 옳다. 팹 모델에서는 숨은 니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깊게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니까 what 하고 how를 이제 주되게 질문도 하고, 궁극적인 의미라든지 상의적인 질문도 하면 상대방은 대화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유익한 대화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MZ 학생들은 폰 헤드셋이든 개성으로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저는 MZ만큼이나 그걸 잘 즐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거고, 타인의 신경 크게 안 쓰는 거죠. 내가 음악 집중하고 내 시간을 잘 보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 안 하는 거,
그거는 MZ들이 눈치 본 세대보다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코칭을 안 배워봤다면 요즘 애들 왜 이래? 생각이 아마 먼저 들고 그 사람들 이야기보다도 제 기준에서 판단하고 지나칠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코칭을 배우면서는 MZ 분들 나름대로는 상황이 있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틀을 좀 깨는 거죠. MZ 입장할 때는 그래도 대화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니까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어떤 조건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되게 행복한 걸 느꼈어요. 코칭을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주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한테 감정들 잘 케어해 주면서 더 친해졌을 것 같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고 좀 더 정겨운 대화도 나누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무미건조한 관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걸 배웠더라면 열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 풍성한 대화도 하고 그분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인데 걔들이 대학 들어가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칭이에요. 하나는 스피치,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 관리하고 체력 관리할 수 있는 운동하는 거고 세 가지는 근육도 하고 필요하면 가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줘.